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장수 장애인 시설의 장애인 학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상습 성추행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한빛 원전 1호기 재가동에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시적 미봉책으로 재가동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소재산업 육성 방침에 지역 차원의 협력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모든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곳에 따라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민씨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벽 사이 모든 시군에 호우특보가 확대되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강수량은 순창 복흥면이 129mm로 가장 많았고 호우경보가 내려진 고창 상하면이 122.5mm,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정읍이 83.5mm, 전주 32.7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전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비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 출력 급증 사고로 온 국민을 불안케 했던 영광의 한빛 원전 1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았는데요.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영광 한빛 원전 1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출력 사고 3개월 만에 특별조사를 끝내고 재가동을 허용하는 것은 졸속 승인이라는 건데 특히 사고 원인을 인적 오류로 규정하고 형식적인 해법만 내놨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내시경을 이용해가지고 유관 검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밀조사가 아닌 상황에서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력급증의 원인이 된 제어봉을 분해하는 대신 눈으로만 검증을 마쳤고 세 차례에 걸친 제어봉 제어 능력 시험 실패 원인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 원자로 헤드를 열고서 물리적인 건전성에 대해서 유관 점검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를 꼬집으며 민간 주도의 독립적 조사위원회 구성은 물론 일본의 사례처럼 재가동을 할 때는 주변 주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1호기만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한빛 원전 전체를 살피는 기회로 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공급이 있다는 거는 우리를 방사능 사고로부터 막아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회로를 하지 않으면 다음 후쿠시마 다음은 저희가 될 것입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민단체들의 대화 요청은 물론 원전 민원실을 통해 전달하려던 항의 서한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의 경제 지표가 호남권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호남권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가운데 전북은 6.3% 하락해 감소세가 가장 컸습니다. 건설 수주는 광주가 297%, 전남은 42% 증가한 반면 전북은 58%가 감소했고 수출 감소세도 전북이 14.4%로 가장 높아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길을 강조하며 소재산업 강화를 천명하고 나서 전북 탄소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탄소산업 중심지 육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수영 기자입니다. 자동차부터 스포츠, 우주항공까지 첨단 산업의 쓰임새가 다양한 탄소섬유. 전라북도의 지원과 효성의 노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했고 일본 수출 규제와 맞물리면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필요합니다. 수소 경제와 탄소 섬유 산업이 그 해답 중 하나입니다. 탄소 산업의 도약을 위해 전라북도가 다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28년까지 효성과 함께 1조 4천여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탄소 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 겁니다. 우선 70%인 국내 탄소 섬유와 탄소 소재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주에서는 T700급 중성능 탄소 섬유가 생산되는데 앞으로 T1000급 이상의 고성능 탄소 섬유를 만들어 항공 우주 분야까지 활용도를 넓혀가겠다는 겁니다.
또 전기 수소차,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 시장을 지금의 6배로 키우고 공급량의 80%를 전북이 담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탄소 산업의 정책 수립과 추진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탄생시킨 탄소 산업은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새로운 소재 산업, 전략 산업으로 확실하게 성장해 갈 것이다. 자치단체의 주력 산업에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탄소 산업. 전북의 지원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 탄소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으려면 제로 상태인 국내 수요부터 늘려야 합니다. 내수 시장이 활성화돼야 더 나은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일본을 뛰어넘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강동엽 기자입니다. 효성이 추진한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 눈에 띈 건 탄소 섬유 응용업체들이었습니다. 수소 저장 용기와 항공기 부품, 로봇팔을 만드는 이들 기업들은 도레이 등 그동안 해외 업체에서 탄소 섬유를 받아왔습니다. 협약을 계기로 국내 업체들은 효성의 탄소 섬유를 생산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핸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전부 일본에서 수입한 거거든요. 그 국산화되면 우리가 그걸 쓰겠다 이렇게 해서. 업체 간 상생을 이루겠다는 의미지만 국내 수요처 확보에 대한 효성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탄소 섬유의 국내 수요 3,400톤의 대부분은 효성이 아닌 외국 업체가 공급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굳이 국산 탄소 섬유를 쓰려고 공정을 조정하거나 제품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왔습니다. 품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도체 산업처럼 일본의 소재 무기화에 적극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 제품을 넘어설 효성의 기술력 개발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부품회사나 중간제사의 우리나라 개수의 98%가 중소기업입니다. 정부가 R&D를 어떻게 더욱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느냐 부분을. 이 밖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는 근거가 될 탄소소재법 통과 역시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장애인 학대와 강제 노동 사실이 드러난 장수 베델의 집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간 묻혀있던 장애인 상습 성추행은 물론 기만 행위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장애인 학대와 강제 노동 혐의로 원장과 이사장이 법의 심판을 앞둔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입니다. 이곳 장애인 원생 4명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는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서 이사장이 수년간 예배당에서 장애인들의 성기를 만져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성추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멸감을 느끼게 되면 결국은 무력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이제 사라지고요. 통제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죠. 연구소 측은 시설 입소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속인 정황도 보고서에 포함했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시설에서 장애인 3명을 데려오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속여 승합차에 태웠다는 겁니다. 칫솔조차 챙기지 못했던 이들은 옮겨온 2012년부터 재단 소유의 땅을 개간하는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하면서 욕먹으면서 성추행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인신매매적인 성격이 있지 않는가. 대책위는 최근 조사 결과가 전라북도에 보고됐지만 도가 추가 수사 의뢰도 없이 원생들을 옮기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선택권과 결정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애인 시설을 옮겨 다니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인 정과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시설을 옮기고도 달라지지 않는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인권 보장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에 한일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란 민주노동자연대는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이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며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식민 지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차별 철폐를 위해
국민연금 해외증권 자산관리은행이 지방도시인 전주에 처음으로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에 마중물이 되고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앤 트러스트가 전주에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대표가 참석해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We're proud to be a partner of MTS and to be the first foreign global financial institution to have a representative office in this city. 국민연금의 자산 700조 가운데 166조는 해외 증권 투자에 배정된 상황.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앤 트러스트는 이 자금의 출납 등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수수료의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국민연금에 이미 6명이 파견돼 있는데 2명이 추가로 전주 사무소에 근무하게 됩니다. 지방 도시에 외국 금융기관의 사무소 설치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전북이 금융도시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세워진 것입니다. 국내외 은행과 투자회사 유치를 통해 금융중심지 재지정을 추진하는 국민연금은 이번 사무소 개설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더 많은 금융기관의 전주 사무소 개설을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이 성사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금융허브로 나갈 수 있는 금융기관 이전에 좋은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만간 해외 채권관리은행인 BNY 멜론이 혁신도시에 사무실을 내고 SK증권과 금융투자협회도 사무소를 개설할 전망. 대통령 공약이지만 한 차례 고배를 맛본 금융중심지 지정에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국민연금 글로벌 수탁은행인 미국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의 전주 사무소 개설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국제금융기구 가운데 맨 처음 전북 혁신도시의 둥지를 들었다며 금융중심지 조성에 마중무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출신 고등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올해 수능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지는 대입 수능에 도내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2만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시는 시내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행복콜 버스를 이달 27일부터 운행합니다. 농촌 마을에서도 전화 한 통이면 편히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호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익산 행복콜버스가 오는 27일부터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15인승 미니버스 2대를 도입해 38개 마을 5개 노선을 대상으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객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요금은 300원입니다. 이번 행복콜버스 운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대중교통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임실앤 치즈 축제장에 국화와 코스모스, 구절초 등 가을꽃을 대폭 늘려 관광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에서는 국화 화분 2만 5천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실앤 치즈 축제는 10월 3일부터 나흘간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화 재배에 심혈을 기울여 축제 행사장을 찾아주시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국화꽃 장관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장수군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토마토 속 황금 반지를 찾아라는 참가자들이 황금 반지 한 돈과 농특산물 등 다양한 경품 칩이 숨겨진 토마토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지급받은 티셔츠를 입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탁구 대회가 무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시작된 탁구 대회는 남녀 초중고, 대학생 일반부 106개 팀 650여 명이 참가해 오늘까지 개인 단식과 복식, 단체전 경기를 치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호화 해외 연수를 추진해온 장수군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장수군은 호남 지역 11개 지자체로 구성된 섬진간 환경행정협의회가 추진해온 해외 연수를 전면 수정하거나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외 연수는 1인당 여행 경비가 529만 원꼴로 다른 지자체보다 연수 비용이 높게 책정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 잠정마을 사태를 조명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환경부 관계자와 의학 전문가, 주민들이 참여해 집단암 발생과 비료 공장과의 인과관계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환경부는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새벽 별세한 고 이용마 기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전주문화방송에 마련됐습니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전주지부는 공영방송을 사수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전주문화방송 1층에 분향소를 마련해 23일 오전까지 운영합니다. 남원 출신인 이용마 기자는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후 암 판정을 받고 투병해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 사랑 나눔 콘서트가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색소포니스트 한기원과 피아니스트 최영민의 무대로 꾸며진 모교 초청 공연이 오늘 한옥마을 공간 봄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 뮤지컬 하늘나라 다섯 장군과 씨름 이야기가 오늘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 공연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로맨틱 누벨바그의 거장 자크 드미 특별전을 갖습니다. 에너지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제2회 전북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가 모레까지 경기전과 어진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지리산에서 가장 예쁜 별을 볼 수 있는 정령치 별별 투어버스가 오는 31일까지 광안루원 정문과 주천 면사무소 앞에서 출발합니다.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함께 이끌어갈 자원봉사자를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탄소복합재 채용 연계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모든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곳에 따라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5도에서 낮 기온 30도, 익산 24도에서 30도, 동북권 무주는 24도에서 29도, 진안 23도에서 28도, 서해안권 군산은 24도에서 29도, 부안 25도에서 3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순창이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